안녕하세요. 슬시입니다. 오늘은 최근 읽고 좋았던 책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2019년 끝자락에 서서 1년을 돌이켜봤을 때 연말에 나온 영화나 드라마가 연초에 나온 것보다 더 기억에 강하게 남잖아요. 이 책을 12월에 읽어서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가장 좋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책,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입니다. 저는 원래 신영철 평론가를 좋아해서 한국에 있을 때에는 강연 같은 데 가본 적도 있고 사인을 받기도 했었는데 책은 좀 오랜만에 읽는 것 같아요. 책 제목부터 좀 의미심장하죠.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사실 처음 책을 읽을 때 제목을 그렇게 눈여겨본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신영철 평론가의 책이니까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읽은 책인데 그 첫머리부터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읽을 때 트레인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책을 막 읽고 있다가 이 부분은 좀 손으로 적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노트를 꺼내서 적어가면서 읽었던 부분이에요. 앞으로 그와 나에게 오래 슬퍼할 만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 그곳에 우리가 꼭 함께 있었으면 한다. 그 일이 다른 한 사람을 피해가는 행운을 전혀 바라지 않는다. 같이 겪지 않은 일에 같은 슬픔을 느낄 수는 없기 때문이고 서로의 슬픔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것이므로 여기에 등장하는 그는 신영철 평론가님의 아내분이신데 책 초입에 작가는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큰 슬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국가적인 슬픔은 이제 세월호 사건이고 개인적인 슬픔은 아내의 수술이었다고 말하는데요. 이 작가의 말이 슬프면서도 되게 다정하더라고요. 어느 하나가 불행을 비껴가는 행운을 바라지 않고 서로의 고통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같이 아프고 싶다는 말. 진심이 느껴지는 문장이라 더 울컥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책을 읽는 일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생활이나 삶의 일부 같기도 한 일인데요. 최근에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이 왜 나한테 중요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또 생각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최근 몇 년간 사회에서 벌어졌던 아프고 슬픈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일의 중심에 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곳곳에서 애쓰는 사람들은 많은데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고 또 그런 현실을 기록한 책들을 읽으면 세상이 왜 이렇게 잔인할까? 왜 똑같은 불행한 일들이 계속될까? 그 안에서 내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책 중간에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고통에 공감은 일종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자신이 잘 모르는 고통에는 공감하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한심한 한계다. 경험한 만큼만, 느껴본 만큼만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고통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고 늘 생각한다. 이 문장을 읽고 진짜 좀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국어나 수학을 공부하듯 우리에겐 감정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말에 깊이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하는 일들이 사실은 인간을 이해하고 남을 이해하고 고통을 공부하는 일이다 라는 제 나름의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어준 좋은 책이었어요. 이제 2019년을 쭉 돌아보면 타인의 고통에 관해 이야기하는 책도 많이 읽었거든요. 지금 딱 생각나는 책들이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청소년 노동자들의 고통과 현실을 알려주는 책이었고,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이거는 지금 읽고 있는 책이라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힘든데, 이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지난번에 독서노트로 작성한 적이 있던 우리는 가난을 어떻게 외면해 왔는가, 사회 바깥으로 밀려난 이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전에는 이런 마음 아픈 이야기를 읽으면 눈물이 나면서도 오히려 기운이 빠지는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책을 많이 읽어서 현실을 더 깨달을수록 뭐가 바뀔 것 같지는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에 더 무기력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책을 더 많이 읽고 귀 기울이고 또 내 생각을 정리하고 쓰는 이런 행위들을 더 열심히 함으로써 고통의 공감을 배우고 알리는 자세가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을 바꾸게 됐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책 제목에 슬픔이란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이걸 어느 쪽에 힘주어 말하느냐에 따라 뉘앙스가 달라져요.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라고 하면 세상에 일어난 혹은 일어날,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 겪을 슬픔이 어떤 슬픔인지 말하는 것일 테고,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이라고 하면 슬픔을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는, 너무 당연한 감정을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는 데서 오는 슬픈 감정이 있겠죠. 슬픔을 공부하는 과정은 슬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홀로 아픈 걸 보느니 그의 고통을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차라리 같이 아프고 싶다는 그런 연대와 공감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그렇게 외롭지는 않을 거라고 말하고 싶네요.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읽고 좋았던 책에 대해서 깊게 얘기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주저주저 얘기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책이 주는 기쁨과 배움은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감상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혹시나 이 책을 읽고 공감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되게 기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이제 연말이라서 부킷리스트를 작성해보려고 하거든요. 같이 적어보고 또 내년에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킷리스트를 작성하러 가볼게요. (2019년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2020년 부킷리스트를 작성해봤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부킷리스트를 작성해보고 또 내년 이맘때쯤에 확인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2020년 나의 부킷리스트. 첫 번째, 제일 먼저 생각난 건 다양한 분야의 책들 고루고루 읽기. 내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도 특히 과학 관련 교양서를 많이 읽고 제가 몰랐던 이야기들을 많이 배우고 싶네요. 두 번째로는 여러 주제의 잡지 읽기. 잡지도 꾸준히 읽으면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부킷리스트에 적어봤어요. 이번에 한국에 가면 문학잡지 리터, 과학잡지 에픽, 그리고 비평 무크지 크리터를 꼭 읽어볼 생각이에요. 한국에서 하고 싶은 일들 중 하나가 이제 독립서점 방문하기인데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책방 구경 많이 하고 또 좋은 책들 발견하면 많이 사보려고요. 그리고 제가 내년에 생각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거창한 건 아니고 이름을 책당당 프로젝트라고 지어봤어요. 제가 특히 대학생 때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다 읽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정말 읽었다고 말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올해 다시 독서노트를 꼼꼼하게 작성하기 시작하면서 깨달은 건데, 그 읽으면서 제대로 기록해두지 않아서 기억나지 않는 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책을 읽고 났을 때 나 그 책 읽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기록하자는 의미에서 책당당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어봤어요. 그래서 책당당 프로젝트에서는 제가 읽었지만 기억이 안 나는 책들 혹은 오래 기억할 수 있게 좀 더 꼼꼼히 기록하고 싶은 책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읽어볼 생각이에요. 1번 그리스 로마 신화. 이거는 너무 친숙하고 다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래서 그런지 더 헷갈리는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꼼꼼하게 정리해볼 계획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황금가지. 그리스 로마 신화와 비슷한데 책을 읽는 걸 계속 도전해봤었는데 끝까지 읽은 적이 없어요, 이 책은.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그림으로 읽는 황금가지라는 책을 사뒀었는데 이 책도 안 읽었어요. 황금가지가 내용도 되게 길고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 그림으로 읽는 황금가지라는 책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황금가지 본편을 1년 동안 좀 길게 잡고 천천히 읽어볼 생각이에요. 이렇게 해서 저의 원대한 포부를 담은 부킷리스트를 적어봤는데요. 새해라고 약간 단꿈에 젖어서 나 할 수 있다. 지나치게 저를 너무 믿고 많이 써놓은 것 같긴 한데 딴짓하고 게임하고 이런 시간을 조금 더 줄여서라도 책을 좀 많이 읽고 공부하고 그래서 많이 배우는 2020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 2019년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돌아오는 2020년에는 모두에게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2020년에 영상 만들어서 또 돌아올게요.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